네, 최순실 씨가 출석한 최순실 씨의 첫 재판 공판 준비기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동우 YTN 보도선임 기자 나와 계신데요. 현장에서 그 발언들이 좀 더 자세하게 전해졌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혐의를 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좀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태블릿 PC를 사용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의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태블릿 PC를 보여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태블릿 PC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것인지도 지금 확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예.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적어도 그 태블릿 PC를 봐야만 뭐 이것이 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인지 내가 쓰던 태블릿 PC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그것은 최순실 씨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핵심 증거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순실 씨 쪽에서는 뭐 포레카 지분 강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포스코의 자회사였던 이제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해가지고 그걸 차은택 씨한테 이제 전달해 주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그것도 그 안종범하고 공모해서 그렇게 획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대부분의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혐의를 지금 시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뭐 각종 이제 공무상 기밀 관련된 것을 최순실 씨 측에 전달하게 됐다. 뭐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도 증거인멸을 일부 이제 교사한 혐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철저하게 좀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얘기를 전경련에 전달해서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뭐 거의 모금하는데 774억 모금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이지 본인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정윤회 씨의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본인은 이제 원래가 뭐 계속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최순실 씨를 자기는 모른다라고 좀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고 본인은 그것이 뭐 대단한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만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최순실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뭐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또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다음 재판 날짜 정해졌군요. 29일 열흘 뒤입니다. 열흘 뒤 오후 2시 10분. 시각은 오늘과 같은 열흘 뒤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군요. 29일 오후 2시 10분으로 다음 재판 날짜. 이때도 공판 준비 기일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판이 시작되지 않고 공판 준비 기일이 일단 첫 번째 오늘은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에 열흘 뒤에 다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공판 준비 기일은 1회가 아닌 몇 번이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은 쟁점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뭐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고 이렇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거를 보면은 네네. 진실은 길거리가 아닌 법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네. 또 아주 그 흥미로운 그런 사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중앙지검에 최순실이 출정한 기록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최순실이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돌아왔는지, 다시 말해서 검찰 조사가 야간에 실시가 됐는지,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검찰 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겠다. 예, 변호사 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만요. 보여지고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네. 공판 준비기일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최순실 씨도 이쪽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이경재 변호사, 이 최순실 쪽에서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공모한 적도 없고,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내가 설사 일부 뭐 인정한 게 있다면 그것은
수사의 어떤 강압성이라든지 내지는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못한 이런 수사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어.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지금 출정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네. 검찰 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블릿 PC를 집중적으로 내 것도 아니고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사안들 같은 경우, 이른바 이제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녹음 파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도 17건도 사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투어지는 것은 물증이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문서가 이제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물증이. 그러면 이것을 최순실 씨 본인이 어쨌든 청와대의 문서 또 기밀들을 이제 넘겨받은 것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태블릿 PC 자체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혐의의 결정적인 부분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아마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이 태블릿 PC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에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어쨌든 제거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의 지금 의지 또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에서는 이미 태블릿 PC를 증거로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 어떤 최순실 씨의 이동 경로와 일치되는 점들이 확인되었고 본인의 사진을 찍은 것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것을 증거 능력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들 정도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최순실 씨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다. 태블릿 PC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데 검찰은 왜 보여주지 않은 것일까요? 글쎄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좀 변명의 어떤 뭐 빌미가 될 수 있고, 이제 네. 그거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한참 동안 이거를 사실 뭐 사실상 잊고 지낸 거거든요. 이 태블릿 PC가 꽤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12년도, 2011년도 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정도 쓰고 폐기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 산이기 때문에 꽤 오래된 것이라 그동안에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잊고 있었던 상황이고,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실제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새롭게 어떤 변명이라든지 변론의 어떤 작전을 짤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판단을 하여서 이제 검찰에서 안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확히 그 최순실 씨께 맞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나중에 이제 특검이라든지 뭐 수사가 이어지거나 뭐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뭐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인권 침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늘 뭐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뭐 영장도 없이 뭐 계속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아마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이거 한번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준비 절차 기일에 저희들이 뭐 1시간 반 동안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동 변호인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변호인 그 최서원의 변호인으로서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모 관계입니다. 피고인과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 대통령 간에 3자 공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또 심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실물을 보여주지 아니해서 실물을 하나 중고 시장에서 실물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태블릿 PC, JTBC가 검찰에 제공했다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감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 태블릿 PC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만 있고 최에 대한 공소 사실 없으니 최의 변호인이 이걸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본격적으로 변호인 측에서 법률상 그다음에 사실상 문제점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입증 계획까지 밝히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장 큰 사실에서 몇 가지를 인정하시고 몇 가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법조 기자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인데 그 가운데 8개는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피고인 3자 공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자 공모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8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 간에 2자 공모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안종범 수석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기 미수 부분은 영구 용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용역 제안서를 받아본 업체가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 이 사기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운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파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11가지 전부 부인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든 혐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모 관계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독일에서 들어올 때는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검찰 공소 사실 이후에는 저기 부인한 이유가 뭔가요? 그 부인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법리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는데요. 법리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부분인데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기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신가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공소장만 하더라도 무려 26페이지에 달하고 오늘 제가 제출한 의견서만 해도 30여 쪽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간단한 명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전부를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사실관계로 어떤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 전체를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자, 난 그런 면에서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약간 조사 과정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최순실 씨의 첫 재판 공판 준비기일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끝났고 곧바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강조한 부분이 지금 이경재 변호사 말 중에 제일 강조한 부분이
공모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감정을 신청했고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감정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노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고 윤용 센터장님은 첨언하실 게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먼저 공모 부분이요. 네, 공모 부분은 공모가 있지 않으면 세 사람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지요. 지금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모라고 하는 건이 뭐냐면 의사가 서로 합치돼야 됩니다. 이 범죄 의사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세 사람이 꼭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합치가 돼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모 관계를 끊게 되면 사실은 안종범이 뭐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그 회장들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내지는 또 지금 정호성이 또 공무상 비밀 누설 지금 받고 있는 연설 기록물을 갖다 유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순실하고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의 공모라고 하는 것은 안종범, 최순실, 특히 대통령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건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고 때문에 일부 어떤 뭐 받아봤다든지 최순실이 기록을 받아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봤을 뿐이지 내가 시킨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같은 것도 그것은 대통령의 어떤 설명에 의해서 선의로 회장님들이 뭐 기업 회장들이 돈을 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모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공동정범, 서로의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지금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센터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사실 불리할 테니까 애초에 이제 근원이 되는 이제 면식 관계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공모가 이제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통로를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상식적인 수준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판기일에서 흘러나왔던 이제 이런 최순실 씨가 안종범을 모른다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 사실 국민적 공분을 더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더욱더 이제 비판에 어쨌든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과 보면서 또 말씀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청문회가 사실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관련해서 정말 누구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그리고 서로가 이제 아는지 여부, 방금 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아는 사이는 그걸 포함해서 태블릿 PC의 정말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공판기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 22일의 쟁점이 오히려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태블릿 PC의 소유자에 대해서 22일 청문회에서는 집중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태블릿 PC 감정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변호인 측에서 이 태블릿 PC를 감정하자는 것은 최순실 씨께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그리고 최순실 씨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해보자는 것이 이제 이 변호인 측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 최순실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그 태블릿 PC가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지금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감정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제 지금 변호인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검찰은 이것은 분명히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맞고 그리고 이거는 그 최순실 씨와 관련 없이 정호성 피고인 그러니까 정호성 부속비서관과 관련된 혐의에 직접된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입니다만 좀 전에 이제 들으셨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이 태블릿 PC는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최순실 씨의 혐의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정을 하고 이 부분에 이 최순실 씨와 그 변호인들이 이것을 한번 제대로 보고서 이거를 감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태블릿 PC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점점 더 이것이 좀 그 쟁점이 더 돼가는 격화되는 모습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일 목요일에 이제 5차 청문회가 있는데 이 5차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선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개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서원으로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고 이제 열흘 뒤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소식 집중 보도했습니다.